쿼드 가입 추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립 외교가 제일 좋은데 미국 중국 사이에 낑겨서 이게 힘드네요. 사드 쿼드 윤석열 공약이었죠. 바로 단계적 진행을 시작하고 있고, 중국 소비주 악재, 더 나아가서 경제 전체에 큰 악재입니다. 2016년에 사드 보복을 생각하면 되는데 사드 피해 추산이 17조였고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죠.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쿼드는 이 사드랑 비교 불가의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전쟁까지도 번질 수 있는 내용이고, 사드와 쿼드가 뭔지 간략히 보고 넘어갈게요. 사드가 무엇인가?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어체계죠.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그것을 탐지하고 같이 미사일을 쏴서, 그러니까 사드로 미사일을 쏘는 거죠. 쏴서 파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쾅. 그럼 엄청 좋은 건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우리한테는 좋은데 중국이 싫어하는 거예요. 중국이 싫어하는 이유, 우리는 북한 방어 목적으로만 쓰겠다 하는데도 중국이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지네 미사일 탐지도 되니까 거슬린다 이거죠. 우리 미사일을 니네가 훔쳐보는 게 싫다. 미국에 고자질 하면 어쩌지? 한국의 방어력이 높아지는 것도 싫은데?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16년 7월 사드 배치를 했고, 결국 경제 보복과 한한령을 맞아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었던 거죠. 대표 피해주로는 중국 소비주가 있고요. 화장품, 면세점, 여행, 게임, 자동차. 최근에 한한령 해제 분위기도 있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는데 이제 쿼드 때문에 다시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고요. 다음, 사드보다 더 심각한 쿼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의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단체고요. 나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희망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죠. 이거와 동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판의 나토라고 보시면 되고, 쿼드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22세기에 전쟁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나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태 세계 각국에서 크고 작은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야, 러시아가 진짜 저도 우크라이나를 칠 줄은 몰랐는데 상식을 많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러시아만큼 중국도 또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예. 중국은 대만도 뺏고 싶어 하고, 그래서 쿼드 가입 시에 친미 반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가 되는 것이고, 중국 소비주의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악재가 되는 거고, 히토류는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히토류 관련주는 추천주였던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외가 있죠. 티플렉스는 니켈 관련주로 전고 돌파 추천하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고수의 영역, 보유자 영역이고,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수가 최악의 흐름이라면 현재 수익 중인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익 중인 종목, 결론적으로 수익 중인 종목은 바로 정리하지 않고 상승할 때 홀딩 시켜두고 하락할 때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추천하고 하루만 27% 상승 나오고 이후로 종가상 5일선 이탈이 없이 추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튀면 꺾이기 시작할 때 하분시하라고 하죠. 그럼 이런 경우도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정리가 됐겠고, 이유는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은 홀딩이 가능했습니다. 그 뒤로 또 쌍봉으로 이탈할 때 정리하면서 뭐 매한가지인 그림이 나왔지만, 아무튼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찹찹찹 정리하면 되고, 티플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크게 꺾인 흐름이 없어요. 요날 한번 뭐 정리
분할 매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한 번 정도 정리, 이후 남아있는 물량은 계속 홀딩이 가능했죠. 상승하는 종목은 냅둬라. 추세가 꺾일 때 분할 매도 시작하면 된다. 3월 9일의 질문에 작년 7월 9일의 내용을 복사해서 올려드렸고, 3월 9일에 예시로 들어준 종목도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 이렇게 만약에 요때 내가 보유를 하고 있었다 치면, 요때 보유를 하고 있었다 치면 지금 추세 이탈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미리 정리를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지수를 이기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정리할 필요가 없다. 이탈하면 그때부터 정리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탈이 없이 올라갔고, 미리 정리를 했으면 이후의 급등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이게 3월 9일의 리딩이고, 결론이 코스피 차트와 다르게 움직이는 강한 종목이라면 겁을 먹고 미리 정리할 필요는 없다. 상승할 때는 홀딩하고 하락할 때 분할 매도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또 티플렉스 다음으로 예를 들어준 게 SMCNC. 작년 7월 8월이고요 요때부터 지수가 많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박스를 지키죠. 박스를 지키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8월 초에도 추천을 했고 이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수가 안 좋다고 해서 여기서 미리 정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요거 다 놓쳤죠. 3월 9일에 예시를 들어줬고, 요때 지수 하락하는데 굳이 정리할 필요 없다. 예시 들어줬고요. 이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3월 10일에 살짝 역배열 돌파하는 흐름이 있고 매각 이슈가 계속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또 매수 가능 추천 줬고, 단기에 40%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수가 안 좋은데 또 올라가죠. 지수를 이기고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을 바로바로 정리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종목은 지수 차트와 똑같이 움직이거나 신저가 흐름의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정리를 고려해 주시고요. 아무리 큰 하락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거나 일부라도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1년, 2년 이상 존버를 생각해야 되겠죠. 상승 추세면 굳이 정리할 필요 없다. 다만 빌빌이들, 지지부진한 종목들,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정리하고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10만원 수익 났으면 10만원은 손절을 해서 본전치기, 이렇게 본전치기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락장에는 최대한 현금화하고 손절을 하더라도 퉁치기 하면서, 혹은 퉁치기가 안되고 그냥 오로지 손절로 남는다 하더라도 현금화를 많이 해주시고 이후에 짧게 대응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 제가 리오프닝주 그리고 정책주 이런 걸로 교체하고 매매하라고 했죠. 다시 본론으로 와서 화장품 외 중국 소비주 기대감과 악재 볼게요. 기대감은 방역 완화 기대감, 마스크를 벗나. 미국에서는 벗기 시작하면서 미국, 유럽 일부 벗고 있죠. 그러면서 살짝 관련주들 흐름이 좋아졌었는데요. 한알령 완화 기대감도 있었고, 근데 악재가 코로나가 중국에서 다시 또 재확산이 되면서 도시를 봉쇄했고, 이것 때문에 매출 하락 우려, 그리고 사드 공략, 이것 때문에 힘을 좀 잃고, 일부는 박스를 보여주고 일부는 하락이 나오면서 힘싸움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쿼드 가입 우려가 또 올라오면서 더 크게 하락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대감과 악재가 동시에 진행 중인데, 마스크를 벗는 게 제일 큰 기대감이죠. 근데 악재, 항상 주가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진행되면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악재를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락 시에 짧게 손절하시고 이미 손절을 놓쳤다 하더라도 추가 하락이 나올 때 손절을 하고 밑에서 크게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 흐름이 바뀌기 시작할 때 재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섹터 자체를 교체를 하는 걸 고려해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은 중국 소비주들이 급락할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갭 하락이 크게 나온다면 바로 손절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서 탈출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고요. 이게 쿼드에 바로 가입이 아니라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가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하락이 나온 후에 또 추가 하락은 당연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6일 이후에도 더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1주, 2주 이상의 시간을 두고 본다면 물론 지수가 받쳐줘야 되는 거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3월 16일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면서 손실 최소화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단기 파동에 대응을 하시고 아니면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 괴롭게 흘러가겠죠. 웬만하면 이런 단기적 악재가 나왔을 때는 빠르게 교체를 하고 다시 또 호재가 있는 주도주들로 빠릿빠릿하게 바꿔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러시아 디폴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할게요. 기존 악재가 금리 인상, 인플레, 코로나 장기화가 있었는데 돌발 악재가 생겼죠. 전쟁을 진짜 할 줄은 몰랐는데 전쟁을 했고, 그리고 전쟁이 단기에 사흘 안에 끝날 것으로 봤는데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하면서 장기화가 됐어요. 전쟁은 빨리 끝나는 게 무조건 좋은데 장기화가 돼버렸고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 그러니까 러시아가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다. 이게 연쇄적으로 각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국장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이 연약한 국장. 거기에 사드 재개, 쿼드 가입 우려까지 겹치면서 다방면으로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러시아 디폴트는 3월 16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고 만약에 지급을 못하게 되면 오늘까지 이자를 내지 못하면 3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4월 15일이 또 일정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강력한 악재가 떴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린 대로 최대한 현금화 하시고 매매할 때는 짧게 단기 매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준원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 3일 정도 단기 매매 하시고요. 길게 가져갈 경우도 2주 내로는 반드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상승하는 건 홀딩, 하락하는 건 짧으면 3일, 길면 2주 내로 반드시 전량 매도 하시는 걸로. 올해 3,200만원 수익 내신 분이고 이렇게 손절도 하시면서 짧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타점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추천을 했는가 잘 보시고요. 원자력 관련주들 작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추천했고 SMCNC 아까 설명했죠. 마인즈랩 정책주고요. 신원종합개발도 정책주, 공동정책주였고 20년부터 반복 추천, 그리고 최근에 또 8,200원에 눌림 추천했고 단기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줌인터넷 이것도 정책주, AI, 마인즈랩이랑 같은 섹터, 티플렉스, 니켈 값 상승, 전고돌파 추천 이것도 정중에 설명했죠. 이렇게 전고돌파해주는 구간이 안색이 좋아지는 구간이에요. 차트만 보고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 밀리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성공을 하면 크게 갈 수 있는 역대 신고가 자리였다. 그리고 반대로
요런 쌍봉이 나오는 자리가 안색이 안 좋아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제가 22년 초까지 가져가라고 했는데 21년 말에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리딩과 다르게 이때는 정리 사인을 줬습니다. 최근에 한 유튜버가 구독자분들 덕분에 당뇨를 조기 진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병을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굴을 보고 건강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듯이 차트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 차트를 무시하는 분들은 차트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차트 무시하지 마시고 공부를 꾸준히 해 주셔야 돼요. 재료, 재무, 차트 이렇게 3박자 섞어서 활용하시면 되겠죠.